어떤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르고요. 이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와 구간별 확률은 다음과 같다.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때 크기가 25짜리 표본을 추출했을 때 x바에 대하여 x바가 어쩌고 저쩌고. 자, 얘들아, 구 들어보자. 이게 하고 싶은 말이 뭐야, 현우야? 아, 현우는 맞았었지. 지우라, 요게 뭔지 알겠어? fx랑 f-x가 같다. 한숨 쉬지 마요. 자, 뭐 아니면 뭐다. 정확한 수치까지 몰라도 말로는, 한글로는 대답할 수 있지 않나? 저게 말하고 싶은 게 뭔지. 그냥 모르겠나? 뭐, 저 식이 말하고 싶은 게 뭔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찍지는 말고. 진짜 전혀 모르겠어? 아, 그래? 대칭을 나타내는 함수입니다. 그 함수가 대칭입니다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것까지는 몰랐단 얘기지. 오케이. 자, 기본적으로 그 함수에 대한 표현 중에 대칭을 나타내는 표현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비슷하게 생긴 게 주기성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음. 기본적인 표현을 기억을 해야 돼, 고3들. 자, 주기를 나타내는 거는 이거죠. 이게 뭐야? A마다 반복됩니다. 맞나요? 정확하게 말을 하면은 A마다 반복된다. 주기는 A는 아니야. 왜? 대수 때문에, 대수 아니, 너 뭐야? 수학 원 때문에 그래. 근데, 수학 원을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주기가 얼마니? 라는 거를 물어보진 않기 때문에 거기서는 주기가 A예요 라고 읽어도 상관이 없어. 예를 들어서 너 뭐야? 수투. 오케이? 수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기가 A라고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 반복성을 살려서 보통 넓이 구하고 맞지. 뭐 접선의 기울기 구하라고 이런 식으로 하고 끝나니까. 주기를 물어보진 않으니까. 어쨌든 뭐 그거고. 대칭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표현. A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에요가 뭐야? 말 그대로 A를 기준으로 왼쪽 X. A를 기준으로 오른쪽 X. 그게 뭐다? X는 A에 대한 대칭. 이것까지는 기억하지. 또는 만들 수 있거나 보자마자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자, 그거랑 비슷한 표현인 것까지는 알아야 돼. 그래서 아까 내가 대칭 아니면 주기 둘 중 하나인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은 와야 된다 이 말이야. 아무것도 모른 채로는 아니고. 알았어? 거기서 대칭까지 알면 더 좋고. 근데 대칭 또는 주기구나 라는 거를 캐치를 했다면은 기본적인 요 형태를 꼭 기억을 해야 돼. 내가 항상 요 두 개를 기본으로 가주는 이유가 이거 가지고 나머지는 만들어가는 거거든. 내가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줬었어. 사실 언제 했었냐면 수원 때 처음 했고 그 수투 때 한 번 더 해줬었거든. 그때 다른 것들을 만들어 나갈 때 뭘 보라고 했냐면 요 안에 있는 놈들끼리를 잘 보라고 했었어. 자, 위에 놈들은 이 두 놈을, 밑에 있는 놈들은 이 두 놈을 각각 뭐 해보고 싶어, 지우라? 이 두 놈을 뭐 해보고 싶고 뭐 해보고 싶어? 얘는 그렇지. 얘는 뺐을 때 뭐가 나오잖아. A. 맞지? X가 사라지잖아. 얘는 더했을 때 뭐가 사라지잖아. X가 사라지잖아. 대신에 그놈에 대한 절반의 값에 대한 대칭을 나타내네. 얘는 그 차 자체가 주기성을 나타내네 라는 걸 알았다면은 이 두 놈도 X의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더해봤었어야 돼. 더했더니 100이네. 더했더니 2이네. 절반의 대칭, 절반의 대칭. 얘는 X는 50에 대한 대칭이란 얘기야. 즉 누구를 알려준 거야? 이걸 정규분포랑 섞으면 평균을 알려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았냐 곧? 네. 그러면 이제 끝났지. 뭐가? 평균 50. 그러면 X바가 따르는 것도 만들 수 있잖아. 이게 지금 X가 따르는 거잖아. 그럼 X바 정규가 다르겠지. 평균은 그대로가 될 거고. 자, 크기 얼마? 25짜리. 루트 n 나눠주면 얼마예요? 2죠. 2제곱으로. 되었나요? 끝.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표준화해서 풀 수 있잖아. 얼마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여기 어디야? 여기겠지 뭐. 알았죠? 답은 얼마냐? 몰라. 너희들이 계산해. 끝. 어때요? 정말 쉽죠?
정리. 어느 농장에서 생산되는 단호박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460, 표준 편차가 25짜리 정리용도를 따릅니다. 이 농장에서 생산한 단호박 중 100개를 임의로 추출했어요. 그때 13개 이상의 무게가 492 이상일 확률은, 근데 난 여기서 좀 궁금해. 13개 이상이 뭐야? 100개를 추출했는데 13개 이상이니까 확률 문제구나. 자, 갈게요. 무게, 하나의 무게가 정리용도를 따랐네. 평균 얼마? 표준 편차가 얼마? 표준 편차가 25야? 정리용도를 따른대요. 그때 100개를 임의로 추출했어요. 그때 13개 이상 어쩌고저쩌고. 자, 이거 뭐야? 100개를 추출해서 무게를 재어본다라는 독립시행을 반복을 하고 있는 거지. 그때 그 490 이상이라는 사건이 13번 이상 발생하는 확률을 찾아주세요. 2학문표로 넘어갈 준비해야 되지. 그럼 2학문표로 넘어가려면 뭐다? 먼저 이 정근표를 따르는 그 단호박의 무게가 492 이상의 확률부터 먼저 구해줘야 되겠네. 맞나요? 표준화할까요? 492에서 460을 빼주면 32, 32에서 25를 나눠줍니다. 분모 분자 4배를 해주면 제 얼마야? 4배. 128? 1.28. 그러면은 표준 정규 분포 곡선에서 1.28보다 이상인 놈 확률 어딨어? 0.1이다 딱 맞지? 0.1. 그래서 뭐다? 우리는 하나하나의 무게를 재어본다. 그때 492 이상인 단호박이 나오는 개수에 대하여 y라고 잡아주면 뭐 한다? 이항표를 따르겠네. 몇 개? 100개를 추출해서 확인을 해봤잖아. 그러니까 하나하나 뽑을 때마다 확률은 0.1이라며. 됐죠? 근데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뭐야? 그 y가 몇 개 이상? 13개 이상 나오는 확률을 찾아보세요. 끝. 그럼 뭐야? 또 다시 한번 정규분포로 넘어가야 계산을 할 수 있지. 그리고 곱해주면 얼마임? 10. 거기다 0.9 곱해주면 얼마임? 9. 3제곱. 그러니까 얘는 뭐다? 표준을 해주면은 1보다 크고 같은 확률. 쇽 요거네. 얼마니? 0.16. 0.16. 끝. 답은 몇 번? 3번. 됐나요? 그래서 요것도 일종의 보면 있잖아. X바를 추출을 했지. 그지? 표본 평균에 대한 얘기가 아니구나. 이거는 뭐야? 이거는 X바 얘기가 전혀 없네. 생각해보니까. 뭐 어쨌든 X바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맞죠? 이항문포와 정윤포를 결국은 섞은 녀석. 그 녀석이 일단은 핵심이잖아. 이 문제는. 그지? 그래서 너네가 먼저 문제를 그냥 막 읽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정규분포네? 여기서는 이항분포를 따라가야만 하겠네? 여기서는 근데 마지막 답을 내려면 또 정규분포를 해야 되겠네? 이 방향을 사실은 먼저 잡고 가야 돼. 뭔 소리인지 알겠어? 이 문제도 내가 처음에 풀 때 보면은 막 일단 써놓고 시작한 게 아니잖아. 여기서는 이항분포네? 여기서는 정규분포로 가겠다. 저 100개 추출해서 13개 이상은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다. 이걸 말을 하고 갔죠. 알았죠? 정리? 자, 또 뭡니까? 어떤 모집단이 있습니다. 뭐요? 정윤포를 따른대요. 모평균이 40,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윤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그때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4짜리 표본을 추출을 했대. 그래서 왜 이런 말이 안 나와? 구한 표본 평균 X바는 어쩌고저쩌고다. 저거를 만족시킨대. 저게 뭘 말하고 싶은 건지를 찾아봐야 되고, 그리고 그 밑에 또 뭐 PX에 대한 확률이랑 X바에 대한 확률이랑 둘이 똑같다를 나타내는 그런 A도 추가적으로 찾아주세요. 뭐 이런 얘기다 맞지? 뭔가 이것저것 찾아주세요가 맞네. 일단은 다시 한번 뭐 한다? 어떤 X라는 녀석은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었대. 평균이 얼마? 40짜리. 표준 편차가 얼마?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었는데 크기가 얼마짜리? 4짜리를 뽑아봤어. 그러면 X바도 역시 일단 정규분포를 따르기는 하고 평균은 동일하며 표준 편차는 얘의 루트 2로 나눈 녀석 2분의 시그마를 따라가겠다. 맞지? 그때
임의의 양수에 대하여 라고 합니다. 근데 너네 책에도 지금 시그마 없는 거 맞지? 그치? 여기만 시그마 있고 여긴 시그마 없는 거 맞지? 내 책만 그런 거 아니지? 자, 그럼 뭐한다? 저거 가보자. P, X가 40 플러스 K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네. 뭐 해야 되겠어? 당연히 요거 가지고 표준을 해줘야 되겠다. 맞지? 표준을 해줄게요. 뭐예요? 평균을 뺍니다. K만 남아요. K를 뭐로 나눠요? 시그마 나눠요. K 나누기 시그마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래. 두 번째, 같다를 나타내는 저 X바. 40 K 시그마야. 맞지요? 얘도 역시 표준화해 보자. 그래서 평균을 뺍니다. 똑같이 40. 얘는 마이너스 얼마네. 그 녀석을 뭐로? 2분의 시그마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뭐예요? 마이너스 2K. 됐니? 그러면 이제 요들이 어떻단 얘기야? 똑같이 표준한 G에 대해서 확률이 똑같다. 하나는 크거나 같은데 하나는 작거나 같으니까 뭐다? 요렇게 놓여 있다는 얘기 아닐까?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물론 이게 반대가 돼도 상관없는데 겹치면은 너희들이 알아보기 힘들까 봐 일부러 크다는 항상 크다 쪽에 해줌. 어쨌든 둘이 무슨 관계 있다? 더하면 0 관계 있다. 맞죠? 그럼 뭐다? 시그마가 뭐다? 아니 시그마라고 했는데 시그마가 뭐다? 2분의 1이라는 얘기 아닐까? 그래야 마이너스 2K 플러스 2K 맞니? 그럼 시그마가 나와버렸네.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요 녀석이 또 똑같대. 그럼 이번에는 뭐 하자? 바로 갈게. 얘 표준화 해주면은 마이너스 뭐래? A 마이너스 40 나누기 얼마? 시그마 2분의 1. 얘 42 표준화 해줘도 뭐야? 42 마이너스 40 나누기 요번에는 요거죠. 2분의 시그마 얼마야? 4분의 1이야? 4분의 1. 이게 똑같대? 뭐? 더하면은 0이네. 부호가 반대고 크기가 똑같대. 왜? 얘도 크거나 같다고 작거나 같다는데 똑같으니까. 맞죠? 둘 다 크거나 같았으면 아예 똑같았겠지만 하나는 크거나 같다, 하나는 작거나 같다니까 부호가 반대고 크기가 같다. 더하면 0으로 가는 거. 얘 얼마예요? 8이야? 8. 얘 뭐예요? 2A-40. 얘가 마이너스 8가 나야 되겠네. 그럼 뭐야? A는 36. 이거 그럼 A 나왔고 시그마 나왔고 둘이 뭐 하래? 곱하래? 답은 18. 답은 10번. 어때요? 정말 쉽죠? 끝. 다. 마지막 64번 가보자. 음? 자, 간다. 이거는 사실 이 1464번은 사실 오늘 오늘 해야 되는 겁니다. M 알아 몰라? 모르지. 오늘 배우는 내용이 뭔지 기억하나? 결국 모평균의 추정이지. 우리는 뭐만 알고 있어? 표본만 딱 뽑아서 그놈들에 대한, 즉 X바에 대한 것만 알아. 그놈들에 대한 평균만. 맞죠? 그리고 그놈들에 대한 표준 편차 S를 구할 줄 알아. 그걸 가지고 뭐 하는 거? M의 범위 추정하러 가는 거. 그러니까 실제 M의 위치를 값을 알아 몰라. 실제 M의 값을 알지는 못한다. 대신에 이 안에 있을 거야 라고 해서 범위를 만들잖아. 그 뭐 실내 구간이라고 부르기도 했었던 거 기억나? 방학 때? 그때 그 단원의 유형이 여기 있음. 추정한 모평균과 x바의 차가 얼마 이해가 되도록 하는 어쩌고저쩌고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 또 나올 거거든. 비슷한 문제입니다. 그걸 위한 문제라고 보시면 돼. 어쨌든 지금은 m이 얼마인지를 모를 뿐 있기는 해.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크게 어쩌고저쩌고 자 x바와 이 녀석의 차가 0.2 이하일 확률이 0.95441대 자 간다. x가 있었어. 뭐야? 정윤포. 정윤포를 따르고 있었어. m 그리고 5제곱. 크기가 n짜리 표본을 추출했습니다. x바는요 역시 정윤포를 따를 거예요. 맞나요? 그 뭐예요? 평균은 m 그대로일 거고 얘는 뭐예요? 루트 n분의 5가 되겠지. 요즘 괜찮아. 맞지요? 그러고 나서 어떤 확률을 구하겠대. 뭐? x바랑 마이너스 m 절대값 이게 차잖아. 그게 얼마? 0.2 이하. 맞냐? 맞냐? 근데 이거 뭐 하고 싶게 생겼어, 이게? 나누고 싶게 생기지 않았어? 왜? 나누면 뭐잖아? G잖아. 정확하게 G바겠지.
여기서 그래서 표준화를 해버리는 겁니다. 바로 0.1을 뭐로 나눈 거임? 루트 n분의 5. 지파. 절대가 어디가? 지파가 아니라. 됐지요? 양변을 루트 n분의 5로 나눠서 g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정확한 절대값 g. 그래서 뭐다? 얘가 0.9544. 9544. 그러면 한쪽이 얼마란 얘기야? 지금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의 확률을 구한 거잖아. 그게 0.9544래. 한쪽이 얼마란 얘기야? 0.4772. 2.0? 여기가 2래. 이게 뭐래? 2래. 끝. n 나오겠죠? S. 정리. 가자. 수업이 나자. 자, 모평균의 실내구간 기억 구하기. 자, 방금 했던 얘기가 동일합니다. 자, 갑니다. 이번 단원의 이름이 중단원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소단원이라고 생각해야 될 거다. 모평균의 추정입니다. 통계적 추정 안에 있는 두 번째 내용, 마지막 내용이죠. 뭐하러 간다? 모평균을 추정. 여기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현우 한 명만 보고 대한민국 남자들의 평균을 재면 안 되지. 오차가 너무 크지. 그지? 현우가 키가 너무 클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여학생들의 고3들의 평균 키를 재기 위해서 지율이 하나만 잡고 평균을 생각해 본다? 안 되잖아. 지율이 너무 작잖아. 그지?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학원에 있는 고3 남학생들 또는 고3 여학생들만이라도 평균을 내보면은 어느 정도 랜덤하게 들어가 있잖아. 우리 학원이 뭐 최대 입시 준비하는 학원도 아니고, 그치? 뭐 키 큰 애들, 키 작은 애들만 모여 있는 건 아니잖아. 그치? 지율이처럼 키 작은 애가 있다면 현우처럼 키 큰 애들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 안에서 그런 좀 독특하게 큰 애들, 독특하게 작은 애들은 당연히 평균치 낼 때 오차를 줄여줍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를 들어서 우리 학원 고등학교 3학년들 학생들의 평균 키가 한 175가 나왔다고 치자. 그러면 뭐다? 실제 고3들의 평균도 175 언저리에 있겠군. 실제 평균키가 173일 수도 있고, 뭐 실제 평균이 177일 수도 있기는 하겠지. 근데 어쨌든 175를 기준으로 이 사이에 있겠네라고 잡을 거야. 그때 현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 학원 고3들의 평균키가 175가 나왔다. 현우는 174랑 6 사이에 있을 것 같아. 근데 나는 예를 들어서 170과 180 사이에 있겠네라고 했다고 치자. 누가 실제로 맞을 확률이 높아? 당연히 내가 맞출 확률은 높지. 대신에 구간 자체를 너무 길게 잡았지. 70에서 80 사이는 그냥 좀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안에 평균이 있을 거 아니야. 우리나라 평균이 갑자기 180 넘어가진 않잖아. 그치?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뭐다? 신뢰할 수 있다. 맞출 수 있는 확률을 높이려면 그 범위를 넓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너무 넓으면은 오히려 뭐라고 해야 돼? 실제 그 안에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 해야 돼? 특정하기가 힘들어지지. 그래서 틀릴 확률은 조금 높이더라도, 즉 맞출 수 있는 확률은 적당하게 좀 낮추 100%나 99%가 꼭 아니더라도 한 90%나 95%가 되더라도 어느 정도 범위를 딱 정해서 실제로 그 안에 있으면 좀 오차범위가 줄어들게끔 그렇게 해주려고 하는 구간을 찾으려고 하는 거지. 그게 보통 일반적으로 오차범위 2%에서 3% 또는 5% 정도를 다루는데 1%까지는 안 다루고, 우리가 이제 고등 수학을 다루는 동안에는 오차범위를 5% 또는 1%를 주로 많이 다루기는 합니다. 뭐 그런 상식적인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뭐 하러 간다? 뭘 먼저 계산했다? 우리 학원 학생들의 고3들의 평균치 뭐야? X바지. 이 학원 저 학원 걸 다 뽑아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100명 저렇게 100명을 계속 뽑아서 그때마다 평균을 다 구하는 게 아니라 표본은 딱 한 번 뽑습니다. 그러고 나서 걔네들의 평균 X바를 구해놓는 거야. 그러고 나서 모평균은 어떻게 추정하러 가겠어? 실제 모평균은 X바를 기준으로 그 표본 X바를 기준으로 적당하게 더하고 적당하게 빼면 되겠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뭔 소리인지 알겠음? 이렇게 모평균의 구간을 한번 정해보는 거지. 근데 이걸 뭐라고 부른다? 이거는 명칭 뭐라고? 신뢰 구간이라고 부른다. 알았지? 근데 저 네 동그라미 친 부분 플러스 동그라미 마이너스 동그라미가 어떻게 나오게 된 건지 그 원리부터 한번 더 설명을 해주자면은 결국은 뭐 한다? 이 녀석을
x 바의 범위로 바꿔도 상관이 없지. 맞지? 여기서 이항시키면 m 더하기 동그라미 되는 거잖아. 여기서 이항시켜버리면 m 마이너스 동그라미 되는 거잖아. 요걸 가지고 뭐예요? 세 변을 전부 다 m을 빼는 겁니다. 또는 뭐 아싸리 x 빼기 m으로 만들어서 써도 되고. 얍, 이거 뭐야? 동그라미. 얘는 뭐야? 마이너스 동그라미. 맞나요? 그 녀석을 뭐 해보고 싶어? 표준편차로 나눠보고 싶어. 그때 나누는 표준편차가 뭐야? 시그마야? 아니지. x 바를 표준하고 있는 거잖아. 맞죠? 표준화하고 있기는 한데 누구를 표준하고 있다? x 바에 대한 표준화지. 그러면 나누기 대상도 뭐다? x 바의 표준 편차가 돼야 되겠지? 맞냐? 네,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래서 이 녀석이 뭐가 된 거야? D가 된 거지. 짜자잔. 됐나요? 그럼 여기는 여전히 뭐다?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동그라미. 여기도 뭐다? 마이너스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동그라미. 됐니? 됐니? 근데 그 놈에 대한 누구를 구해봤더니 확률을 한번 구해봤더니 뭐가 나온다? 우리가 주로 다루는 거 95% 또는 99%. 실제로 그만큼의 범위에 있을 확률에 대한 얘기니까 이거를 보통 95%, 99%를 다루는데 나는 일단 0.95를 써볼게. 알았나? 알았죠? 그러면 뭐가 된다? 요 녀석을 계산을 해봐. 그거는 이제 표준 정규 분모표를 읽어보겠지. 맞죠? 그때 뭐 나온다? 1.98이 나올 거야. 1.98? 아닌데? 2.58인데? 1.96. 1.96이 나올 거다. 만약에 얘를 뭐로 잡아주면 99%로 잡아주면 아마 2.58이 나올 거고. 맞나요? 어차피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요 동그라미 부분을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아, 동그라미 부분을 뭐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구나. 그거를 가지고 추정하면 되는구나를 가져가는 거야. 근데 저 1.96 같은 거는 2.58 같은 거는 문제에 주어지는 확률을 따라가겠지. 아무튼 됐습니까? 끝. 이게 다야. 그럼 나오게 된 원리, 왜 이렇게 나오는지에 대한 설명이 됐고 실제로 너희들은 바로 갖다 쓴다. 맞지? 이 동그라미 부분 이제 좀 바꿀게. 알았죠? 알았죠? 밑에 거 지워도 돼? 쓸 사람 있나 혹시? 그 흰색 파란색 부분? 없어? 지워버리고 위에 거 저 노란 부분을 수정을 할게. 여기 동그라미 부분이 이제 뭐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또는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래서 나는 보통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표현을 해줘요. 99%일 경우에는 k는 보통 얼마? 2.58. 물론 외우란 얘기가 아니라 이제 책에 나와 있을 거다. 문제들마다 다 붙어 있을 거고 학교 시험은 보통 3으로 주는 경우가 더 많아. 알았죠? 수능은 2.58을 쓰는 경우가 더 많은데 어느튼 그리고 99%면 뭐다? K 값은 1.96이 될 거다. 물론 K는 저 99%나 95%는 뭐다? 95%인데 왜 99%를 또 써놨냐? 뭐라고 불러준다? 우리가 신뢰도라고 불러줘. 알았죠? 자, 요 정도 끝. 이게 다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우라. 0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 있는 x가 있어. 이걸 이제 구간으로 부르지. 구간의 길이 얼마야? 0보다 5까지 길이 얼마야? 0부터 5까지 기. 왜 부끄러우면 나의 몫입니까? 녹화하지 말걸. 길이 얼마야, 현우야? 5잖아. 그래. 그거는 정수에게 쓰겠지. 아니, 자, 여기에 플라스틱 자가 있어. 여기 0이야. 눈금이 막 있고, 1이 있고, 눈금이 막 있고, 2가 있고, 눈금이 막 있고, 3이 있고, 4와 5가 있어.
자, 길이 얼마야? 이 미친 자야. 길이 5cm 아니냐? 0부터 시작했잖아. 아니, 누가 정수의 개수라고 물어봤냐고. 길이를 너 작아지고 이거 길이 재서 6cm구나 하면 미친놈이냐? 5가 나왔으면 5cm 아니야, 길이? 이걸, 아니 왜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또 해? 어? 이 길이가 5cm인 이 5cm인 게 이해가 안 돼? 길이가? 근데 왜 아까 길이가 6이라고 대답했어? 그거는 정수의 개수잖아. 쌤이 그럼 잘하는지 라고 물어봤잖아. 또 6이라며.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 불특정 다수가 방랑한국 학원 가보고 싶은데 하면서 유튜브나 뭐 네이버를 검색해 볼 수 있잖아. 그때 생각보다 내게 먼저 많이 나오거든. 그렇지. 좀 유명합니다. 다쳐요. 아무튼 거기서 이제 가끔씩 이 사람 수업 어떻게 하는지 봐야지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을 딱 보면은 과연 그 학생은 우리 학원에 오고 싶은 마음이 들까 안 들까? 그래서 요즘은 한 번씩 내가 내 유튜브를 그냥 비공개로 싹 다 돌려버릴까 하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원래 보통 비공개해, 근데. 뭐가요? 너희 목소리요? 내 반응을 보면 여기 미친 여자가 하나 있구나 정도는 알지 않을까? 너의 목소리 잘 안 들어오긴 해. 그 나 혼자 거의 웃고 지랄 발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거야, 거의. 아무튼 답답하네. 자, 어제는 길이 얼마다? 5다. 뭐 하면 된다? 빼면 된다. 정수의 개수면 그래 등호가 없으면은 빼고 1 더 빼고 등호가 둘 다 붙어 있으면 정수의 개수면은 뺀 다음에 1 더하고 해야 되겠지. 미친 자야. 근데 길이잖아. 자, 그럼 여기서 뭐 실내 구간 말고 뭐다? 실내 구간의 길이. 는 뭐 해주면 된다? 그냥 둘이 빼면 돼. 빼다 보니까 어때? x반은 사라지고 2배 맞지? 얼마?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나오게 되는 거지. 됐나요? 자, 오늘 설명하려는 내용 끝났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상식 얘기로 가보자. 과연 모평균을 수정을 할 거야. 맞죠? 맞죠? 여기서 말하는 시그마. 자, 이거는 역시 상식 얘기다. 고등수학에서는 뭐 몰라도 크게 상관은 없는 녀석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 m을 추정을 하는 거야. m 알아 몰라? 모르잖아. 맞지? m을 구하고 싶으면 실제 전체 전수 조사를 해야 되고 지금은 표본 조사는 x 바만 구해 놓은 상황이잖아. 그지? 그렇게 m을 추정을 하고 싶은데 시그마를 갖다 쓰래. 루트에는 그렇다 치고. 미친 거지. 어떻게 알아? 시그마 어떻게 구해? 각각의 별량에서 평균 뺀 다음에 빼면은 편차잖아. 그놈들을 다 별량마다 다 편차를 구한 다음에 그 편차들을 다 뭐해?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그놈의 개수로 나누는 걸 우리가 뭐라 불러? 표준 편차라 부르잖아. 아니 별량에서 평균을 빼야 된다며. 평균을 모르는데 평균을 어떻게 빼? 그럼 편차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었을까? 말도 안 되지. 맞죠? 그래서 실제로는 시그마라는 값은 사실은 없습니다. 맞나요? 맞나요? 실제 생활에서는 시그마는 모르는 놈이라는 얘기야. 뭐라고 해야 되나? S는 물음표? 오케이?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시그마를 대체할 어떤 무언가가 필요함. 맞죠? 그래서 가져다 쓰게 된 게 뭐다? 바로 표본 안에서의 표준 편차. 이 x바를 구하기 위한 표본들 있잖아.
걔네들에 대한 표준 편차. 표본들에 대한 표준 편차. 누가? S가 실제랑은 다를 수는 있지. 조금의 차이는 보이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대한민국 고등학생들의 평균 키를 조사하고 싶은데 10명만 조사했다면 당연히 평균도 좀 많이 오차가 떨어져 있을 거고, 실제 범위보다, 실제 평균보다. 맞지? 표준 편차도 이상하게 나올 수는 있어. 근데 그 표본을 10명이 아니라 100명, 500명, 1000명까지 조사를 했다 치자. 불특정 다수로 랜덤하게 1000명의 고등학생들을 뽑아가지고 키를 재봤어. 그럼 평균도 실제 평균에 좀 근접하게끔 나오지 않을까? 물론 차이는 날 수 있어. 내가 뽑은 애들이 하필이면은 저기 뭐 최대하는 애들이라서 키 큰 놈들을 뽑았을 수도 있잖아. 맞지? 뭐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어쨌든 랜덤하게 뽑았다고 가정을 해버리면 평균이 굉장히 근접해 있을 거야. 1000명, 10,000명 뽑게 되면. 표준 편차 역시 어때? 내가 뽑은 애들이 갑자기 맥도날드를 그리고 있겠냐? 아닐 거 아니야. 걔네들도 걔네만들만의 평균 주변에 모여 있겠지. 당연히. 그리고 그 모양이 갑자기 내가 뽑은 애들이 하필이면 175 온전히 옹종이 모여있는 얘네들만 쫙 뽑아놓는 상황일까? 아닐 거 아니야. 내가 뽑은 애들 중에도 130짜리는 있을 거야. 지율이처럼. 그지? 현우처럼 한 180짜리도 있을 거라고. 맞죠? 이런 식으로 생겨 있겠지. 그 표준 편차가 전체 표준 편차와 유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맞지? 그래서 얘가 실제로는 뭐 시그마랑 유사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하지만 여전히 오차는 존재해. 맞지? 그래서 뭐 해야 돼? 오차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지. 왜? 시그마를 써야 되는데 S를 대체해서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차를 줄이고 싶어. 맞나요? 그래서 S를 계산할 때 원래 알던 S랑 조금 다르게 계산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원래는 어때? 별량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더하기 별량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더하기 점점점 별량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지. 그 녀석을 뭐로 나눠? 원래는 그 표본의 크기 n으로 나누는 게 원래잖아. 맞나요? 그런데 오차를 줄이고 싶어서 뭐 했다? 마이너스 1로 나누기로 약속을 한 거야. 왜? 그것까지는 몰라. 왜 하필이면 마이너스 1을 해야 되는지, 왜 마이너스 1을 나누면은 오차가 줄어드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고등수학에서는. 알았죠? 그 똑똑하신 양반들이 저렇게 하니까 오차가 줄어드는데, 그래서 우리는 실제 S를 쓸 때는 뭐다? 문제 나와 있는 S들은 다 뭐다? 이 용도를 쓰고 싶은 거라서 항상 저런 연산을 해둔 상황이라는 걸 받아들여 주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는 뭐? S를 시그마처럼 쓰면 돼. 가끔 가다가, 정말 가끔 가다가 S까지 구하는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 시중에 파는 문제집에서는 딱 한 문제집이 그걸 다루고 있다. 어디? 수학의 정석. 오케이? 수학의 정석에서 딱 한 문제가 다루고 있는데 그걸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나온 적이 없고 학교 시험에도 나는 솔직히 본 적은 없어. 근데 알고는 있어야 돼. 설명 정도는, 뭐 물음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알았죠? 어쨌든 여기까지. 일단 다시 한번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거 하면 되고, 문제에서 혹시나 S가 주어지게 되면은 얘를 S로 대체해도 된다 이 얘기다. 시그마가 없이 S가 주어져 있다. 그런 문제는 있나 없나? 그런 문제는 있어. S까지 구하시오는 없지만 시그마를 주는 문제들이 대다수인데 가끔 S를 주는 문제들이 있다. 마플에도 있다. 그때는 S 대신에 시그마를 쓰면 된다. 알았죠? 그래서 문제에서 막 평균이 얼마 얼마 이런 말, 표준 편차가 얼마 얼마 이런 말 할 거야. 근데 그 앞을 잘 봐. 모집단의 평균이, 표본을 뽑았는데 그 평균이, 그 표준 편차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알았죠? 끝. 어쨌든 오늘 설명은 요게 다야. 별거 없죠? 잠깐 쉬었다 합시다. 문제들 골라줄 테니 바로바로 한번 풀어봅시다. 오늘은 뭐 푸는 시간이 엄청 길 것 같지는 않아. 일단 84 풀고 있어봐. 짝수번. 으이차.
음. 요 정도 풀면 됐는? 끝났네. 자, 보자. 1444번부터 뭐 다 잘 했겠죠? 어느 농장에서 키우는 돼지 몸무게는 뭐 표준 편차가 5kg인 정규 따른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그지? 지금 뭐가 주어진 거 어떤 표준 편차야 저거? 시그마야, S야, 시그마, X바야. 여보세요들? 이게 뭐야? 똥 같은 소리 하네. 시그마지. 그냥 시그마. 시그마 X. 그냥 농장에서 키우는 돼지 몸무게잖아. 전체잖아. 모집단에 대한 모표준 편차잖아. 이 녀석아. 100마리 추출했다. N200. 무게를 조사했다. 150. 이 평균이 무슨 평균이야? EX야, X바야, EX바야. X바죠. 맞죠? 100마리 추출했고 그 표본에 대한 평균이니까. 맞지요? 그때 모평균 M으로 추정해보자. 그럼 뭐예요? 이 뭐야 이거? 150 한쪽 맞게 여기는 뭐 똑같을 거니까 알았지? 뭐 150 마이너스 플러스 이거 뭐야? 95번 원래는 이게 두 개 다 나와 있을 텐데 그지? 1.58, 1.96 다 주어져 있을 텐데 너희들이 선택하라고 했는데 당연히 저거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1.96이 될 거고 뭐 루트 n분의 시그마 됐죠? 그래서 150.98 답은 2번이겠네. 아 89구나. 놀래라. 됐죠? 예. 자, 90.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팥구공을 일정 높이에서 강철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왜 굳이 강철바닥이어야 될까? 튀어오른 높이는 정근표를 따릅니다. 임의로 추출한 100개에 대해서 튀어오른 높이를 측정했더니 평균이 245, 표준 편차가 20이다. 이게 뭐야? 나왔네. 뭐야? 저 평균이 무슨 평균이야? X바야, EX야, EX바야. 이 평균. 와! X바. 왜? 표본 100개를 뽑아서 평균을 낸 거니까 맞지? 야, 그럼 여기서 보자. 얘가 뭐냐? 이 표준 편차가 시그마 X야, S야, 시그마 X 바야. S지. 100개를 추출했고 걔네들에 대한 표준 편차잖아. 하지만 우리는 이 녀석은 어떻게 계산해 놓은 거다? 알아서 여기 있나? 알아서 얘처럼 계산했을 거야. N으로 안 나눠 놨을 거야. S는 그냥 필요 없거든. 알았죠? 그래서 이게 시그마다라고 계산을 하란 얘기지. 그러고 나서 어쨌든 평균 어쩌고 저쩌고 정수의 개수 뭐야? 실내 구간 찾아야 되겠다. 마침 말이 안 나오네 오늘. 95%, 95%, 1.96. 루트 n 시그마 S 20. 됐지용? 얼마예요? 3.92? 그럼 얼마예요? 248.92. 얘는 뭐예요? 245에서 3.92를 빼니까 241.08. 오케이, 땡큐. 그 사이에 있네. 그럼 정규분포. 정규분포라 뭐 미쳤나봐. 정수의 개수. 뭐야? 242, 243부터 해서 248까지. 몇 개? 7개가 되겠네. 답은 샴방. 됐지요? 어때요? 정말 쉽죠? 96번. 어느 농가에 생산되는 사과의 무게는 정균포를 다릅니다. 그리고 100개를 추출했고 무게를 측정했다. 뭐야? X바가 먼저 나왔고 S가 나왔지 지금도 결국. 근데 그 S는 시그마처럼 사용 가능하다. 저거 이게 나왔다. 자, 그럼 뭐야? 이거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한쪽만 계산하면 당연히 맞지? 200이라는 X바에다가 플러스
K를 모르네. 알파 아니다. K다. 알았지? 알파는 이쪽에서 읽어야 되고 K는 이쪽에서 읽어야 되는 거잖아. 맞지? 다르지? 루트 N 어딨냐? 아, 안 썼네. 루트 N 10분의 시그마 S로 대체. 근데 얘가 209.4가 나왔대. 이게 얼마? 9.4가 나와야 되는데. 맞나요? 5K가 10분의 94. K가 이거네. 분모 분자 4배. 88. 1.88. 아, 몇 퍼센트? 이놈의 2배, 94%. 되나요? 어때요? 정말 쉽죠? 맞았냐? 맞았냐? 아이, 똑똑하구만. 다음, 1508번. 어느 음식점을 방문한 고객의 주문 대기 시간은 평균의 n분 표편의 시그마 분. 뭐 하나도 모르네요. 어쨌든 종류를 따른다까지는 알았어. 그렇게 해서 뭐 한대? 추출을 했대. 몇 명? 64명. n이 64.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x바가 주어져 있다는 얘기는 아니다. 맞지? 이 음식점을 방문한 어쩌고저쩌고 실내 구간을 구하면 a부터 b인데 b 빼기 a가 4.5다. 이 b 빼기 a가 의미가 뭐야? 실내 구간의 길이. 그러니까 2 곱하기 95%? 1.96 곱하기 루트 n 8분의 시그마. 맞죠? 그럼 계산만 하면 끝나니까 이번에는 계산 생략할게. 알았죠? 예. 다음. 16번. 어느 과일 가게에서 판매하는 복숭아 모개는 모평균이 m이고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의 정보보다 다른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죠. 똑같이 n이 36 추출했어. 어쩌고 저쩌고 했어. 그래서 뭐야? 추출은 64개. 무게가 어쩌고 저쩌고 이상의 확률. 야, 잠깐만. 어쩌라고? 뭐 아무것도 중에 하나도 없네. 그지? C만 안 해. C가 얼마야? 99%니까 이거 2.58 곱하기 6분의 시그마. 맞죠? 계산해주면 이 약분 되냐? 64, 24, 64. 오, 된다. 0.43? 64, 24, 3, 68. 오케이. 43 시그마. 0.43 시그마다. 맞지? 맞지? 그때 뭐 해요? 다시 한번 64개를 또 다시 추출을 한대. 그렇게 해서 그 녀석의 평균이 이거 뭐야? x바라고 생각해야 되겠네. 여기 스몰 x바 써놨으니까 우리는 대문자 x바로 가자. 대문자 x바가 뭐 해요? m 플러스 2분의 1c 이상의 확률을 찾아주세요. 이거다. 맞지? 그럼 뭐 해야 돼? 표준화해야 확률을 구하지. 맞니? 그럼 평균 빼자. 평균이 뭐야? x바의 평균인데 그거 자체가 m이잖아. 빼면은 2분의 1c 나오네. 맞죠? 나누기 뭐예요? 루트 n분의 88. 다시 한번 시그마. 뭐야? 시그마. 그냥 시그마. 끝났네? 그럼 C 대신에 얼마? 0.43 시그마? 그럼 시그마 약분 된다. 맞지? 약분하고 계산해보자. 뭐 말이 어려워지 구하는 거 하나도 없었고 다 약분돼서 사라졌네. 뭐냐? 4 곱하기 0.43. 맞지? 4 곱하기 0.44. 그래서 1.7보다 크거나 같은 거 찾아주면 되네. 얼마예요? 0.0427. 요게 답이겠네. 있나? 오케이. 답은 3번. 맞았니? 맞았니? 똑똑하구만. 26번 가보도록 합시다. 어느 양계장에서 생산된 달걀의 무게는 표준 편차가 2짜리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양계장에서 생산된 달걀 N개를 추출해서 조사했던 어쩌고저쩌고 구간이 어쩌고저쩌고. 그때 실내 구간의 길이가 1.96보다 작거나 같도록 하는 이라 그랬어. 맞죠? 다시 한번 보다 실내 구간의 길이니까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 그게 없네. 루트 N분의 시그마 2. 여기서는 진짜 시그마를 줬다 봤지.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어쨌든 2. 됐죠? 그게 1.96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네. 약분해버리자. 그럼 뭐예요? 루트 n이 4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니까 16. 이게 뭐
개 쉬운 문제다 맞지용? 다음 마지막 아니네 36. 어느 회사에서 생산되는 핸드폰 배터리의 충전 시간은 정유분포에 따릅니다. 그때 100대를 임의로 추출해서 충전 시간을 측정했더니 평균이 200분, 표편이 50분이었다. 뭐야? 표본이 크기가 100이었고 표본의 평균 x바가 200 그리고 또 s가 50이라고 주어진 거다 맞지? 그때 평균 구간 어쩌고 저쩌고를 조사했는데 실내원의 길이가 얼마? 17이 나왔대. 이번엔 대놓고 그냥 실내원의 길이라는 명칭을 썼네. 2 곱하기 90 알파 퍼센트니까 모르네. K 루트 n분의 10분의 시그마 50 됐죠? 얼마예요? 10K네. 그게 17이래. K는 1.7이래. 몇 퍼센트? 91%인 것 같은데? 91%. 끝. 됐죠? 이건 도대체 왜 주어져 있었을까요? 모르겠다. 그냥 오버 데이터. 됐음? 의미 없는 데이터. 끝. 다. 마지막 42번. 잘하네. 다 맞았지? 모집단 A는 블라블라. 자, 그런데 지금 디귿이 이 문제의 핵심일 거야. 길이에 대한 얘기. 뭐 일단은 기억 니은도 보겠지만. 뭐야 이거? M1과 M2 뭐야? 모집단 A에 대한 정규분포, 모집단 B에 대한 정규분포에서의 각각의 평균이네요. M1과 M2가 똑같다면 이거 자체의 의미가 뭐야? M1 아니야? 이거 자체의 의미가 뭐야? M2 아니야? 뭐 당연한 말을 하고 있네요. 다음 X, B, 바 뭐야? 요 녀석에 대한 정규분포다 맞지? 그럼 뭐야? 평균은 당연히 M2 거 따라갈 거고 시그마는 누구 거 따라가야 돼? B의 정규분포 이게 아니라 그 녀석 시그마 2분의 시그마를 뭐로 나눠야 돼? 표본의 크기 어딨지? N2 루트 N2로 나눠야지 맞죠? N2가 1이었다면 몰라도 뭐 말이 안 되겠지만 어쨌든 탈락 됐음. 그 다음에 N1과 N2에 대한 B가 저딴 식으로 나와 있을 때 그때 뭐예요? 실내구가 된 길이 비교해 볼래요? 이 얘기다 맞지? 자 길이 바로 간다. 실내구의 길이 뭐예요? 2 곱하기 95% 어딨니? 1.96 어차피 수치가 의미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K라고 쓸게. 알았지? 똑같은 K를 쓴다는 의미가 중요한 거니까. 루트 n분의 루트 n1분의 뭐예요? 시그마. 두 번째 여기서도 길이 찾아가 보자. 2 곱하기 신뢰도는 95% 똑같으니까 K가 될 거고 루트 n2 맞지? 루트 n2 분의 시그마. 여기서의 시그마는 뭐다? 2분의 시그마. 자, 여기까지 됐어? 그때 뭐 해? 요 녀석이 n1 대신에 뭐 써야 돼? 4n2 써줘야지. 그럼 4 뽑아내고 나면 사실 똑같잖아. 맞죠? 길이 당연히 같겠네요. 됐나요? 어때요? 정말 쉽죠? 됐죠? 여기까지. 별거 없죠? 뭐 이 정도 잘 해주시면 됩니다. 터프도 적절하게 몇 개 섞어봤는데 다 잘하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시면은 확통이 끝나요. 자, 확통 마플 마지막 숙제고 다음 시간부터 기출문제 좀 많이 다뤄봅시다. 아니면은 뭐 내신 고쟁이 다뤄볼까 싶기도 하고 고쟁이 스텝 3만 좀 묶어서 2단원씩 막 3단원씩 이런 식으로. 너무 신난다, 그렇죠? 자, 환시 갔다 오셨는데 갔다 오시고 다 되면은 클리닉 준비합시다.